안녕하세요. 착한 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을 소모시키는 모든 것을 차단하라. 지은이는 푸수. 푸수는 프랭클린 독서 클럽 플랫폼의 약칭이다. 첸 시밍이 창립했으며 현재까지 500여만 명의 팬을 확보했고 100명 이상의 작가를 육성했다. 10만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수백 편의 글을 생산했다. 원작 콘텐츠 총 조회수는 수십억 회에 달하며 젊은 세대에 대한 영향력으로 인해 베이징 국제공항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나스닥 전광판에 오르기도 했다. 혹시 3-7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핸드폰의 기능 중 70%는 쓰지 않고 집안 공간의 70%는 사용하지 않으며 살림살이의 70%는 다시 쓸 일이 없지만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도 덜 중요한 70%에 치중해서 중요한 나머지 30%를 소홀히 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미국의 작가 겸 심리학자 앤서니 로빈스는 어림짐작으로 만들어낸 두려움 대신 본인이 정말 이루고 싶은 목표에 100% 집중하세요 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언제나 너무 조급해하고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적게 행동한다. 장자가 이런 명언을 남겼다. 재물을 탐하면 위험이 따르고 권력을 탐하면 모든 게 고갈된다. 일본의 기업가 이나모리 가즈오는 사람은 현실에 만족할 수 있지만 욕망이란 마음은 결코 사람을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지 않는다. 탐욕은 끊임없이 삶에 요구하게 만들고 차츰 모든 행복을 갉아먹는다라고 말했다. 생각이 지나치게 많으면 불필요한 걱정이나 감정 소모로 이어질 수 있다. 걱정과 고민에 빠졌을 때는 잠시 생각을 멈추고 하나의 목표를 선택해서 곧장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학의 과제 분리라는 이론이 있다. 성인이라면 타인의 과제와 자신의 과제를 분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어떤 일이 누구의 과제인지를 판단하는 규칙은 단순하다. 누가 그 일의 결과를 책임지면 그 일은 그 사람의 과제인 것이다. 중국 작가 린위탕은 남들처럼 되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온전한 내가 되어 독립적으로 일어설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오로지 나의 성과뿐, 다른 사람이 이룬 성과는 나와 무관하다. 남을 부러워하는 대신 타인의 간섭을 차단하고 자기 일에 더 집중하기를 바란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서로 알려진 황제내경에는 감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화는 간을 상하게 하고 기쁨은 심장을 상하게 하며 생각은 비장을 상하게 하고 걱정은 폐를 상하게 하며 두려움은 신장을 상하게 한다. 부정적인 감정은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신체 기관을 공격한다. 여성의 자궁과 유방 관련 질병도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화를 많이 내는 여성에게서는 자궁 근종이 자주 보이고 난소 기능이 감퇴하는 증상이 발견된다. 반면 화를 삼키는 여성에게서는 유방 우혈과 결절 등 유선 관련 질병이 자주 발생한다. 기운과 마음은 사람의 감정과 깊은 관계가 있다. 흔히 입은 거짓말을 해도 몸은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한다. 입으로 내뱉지 않아도 나의 생각과 감정의 변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내 몸에 기록된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진짜 이유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과 태도, 그리고 관념에서 비롯된다. 이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사건 중 10%만 사건 자체로 발생하고 나머지 90%는 우리의 반응에 따라 결정된다는 미국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90대 10 법칙과 같은 의미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사람에 따라 상이한 반응과 감정을 보이고 동일인일지라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키면 전과는 다른 느낌을 받게 된다.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사고를 전환하는 방법을 익히고 감정과 기분은 후천적인 훈련과 학습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만큼 스스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1. 둔감력 배양. 다른 사람이 메시지에 바로 응답하지 않는다. 혹시 내가 말실수를 한 건 아닐까? 상사가 환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혹시 실수한 게 있나? 이렇게 외부 반응에 지나치게 예민한 경우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마음이 심하게 흔들린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다. 모든 부정적인 감각은 단순한 과민 반응이나 지나친 우려 때문에 생겼을 수 있다. 둔감력이란 말 그대로 둔감한 힘이다. 일상의 좌절과 상처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대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라는 뜻으로 얼굴은 두껍게, 아량은 크게, 감각은 무디게 하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한다. 2. 주의력 분산. 중국 드라마 무림외전 속 궈푸룽은 성격이 과격한 캐릭터다. 툭하면 이유 없이 화를 내는 바람에 주변의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기 일쑤였고 그녀 자신도 이런 성격 때문에 괴로워했다. 어느 날 한 수재가 그녀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바로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에 이렇게 난폭한 성격이라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라며 항상 주문을 외우는 것이다. 바로 주의력을 분산하여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인데 주문을 외우는 것 외에도 숫자를 세어 감정의 대상을 전환한다든가 현장을 신속하게 벗어남으로써 화를 다스리는 방법도 있다. 3. 몸을 단련하는 건강한 습관.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하면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 분비된다. 운동을 통해 체내의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면 대뇌에 쌓인 부정적인 감정을 지울 수 있다. 본인이 가진 에너지의 80%를 감정 소모에 사용하고 나머지 20%로 제대로 된 삶을 살려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 감정 소모를 멈추고 중요한 일에 목표를 두자. 중국 명나라 때 집필된 증광현문에는 누구나 뒤에서는 욕을 먹고 누구라도 뒤로 가면 험담을 한다 라는 구절이 있다. 의심에 찬 평가와 부정적인 목소리는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의미다. 사람들의 평가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모습에 대한 것일 뿐이다. 기나긴 인생의 여정에서 타인의 평가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마음의 소리를 따라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삶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태도이지 않을까. 심리학자 우주홍이 이런 말을 했다. 우리의 생각은 손오공처럼 공중제비 한 번에 10만 8천 리를 뛰어넘을 수 있지만 우리의 몸은 삼장법사처럼 한 걸음씩 땅에 발을 내디뎌야 서천에 도착할 수 있다. 걱정이나 근심 또는 감정 소모에 빠지면 에너지가 조금씩 고갈되고 행동력에 문제가 생긴다. 고민과 걱정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기. 이것이야말로 성인에게 필요한 가장 큰 자제력이 아닐까. 미국 작가 레이디 클로츠가 누구나 고심할 만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왜 어떤 것은 누군가의 삶을 전혀 개선시키지 못하는데도
우리는 그걸 거부하지 못할까요? 강단 있는 선택과 과감한 포기, 이 모든 것은 강해지기 위한 시작이다. 훌륭한 사람은 세 가지를 포기할 줄 안다. 복잡한 대인관계, 중구난방인 목표, 지나친 무력이다. 사람들은 친구가 많을수록 연결고리도 늘어난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지만 이는 오해에 불과하다. 각종 네트워크 활동에서 문어발식으로 알아놓은 친구는 그저 술자리에서 오간 거짓 우정이자 가면놀이에 불과하다. 대인관계는 다다익선이 아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더없이 소중하다. 무의미한 네트워크 활동을 정리하고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사람과 일에 쏟길 바란다. 다큐멘터리 인류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우리는 불필요한 수많은 수요를 만들어낸다. 계속해서 물건을 사고 나면 버린다. 이것이 우리가 낭비 중인 인생이다. 모든 일이 당신에게 적합할 수는 없고 당신에게 적합한 모든 일을 할 수도 없다. 여러 개의 줄에 묶인 상태로 얼마나 멀리 뛸 수 있겠는가. 욕망은 끝이 없고 원하는 물건도 계속해서 생기기 마련이라 아무리 힘들어도 필사의 각오로 주변 사람과 일을 선별해야만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단편화된 정보에 장기간 노출시키는 것이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정보를 기계적으로 습득만 하고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시간이 짧아지면 결국 사고력이 둔화되고 만다. 사람들은 숏폼에 올라온 동영상을 훑어보며 지식을 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단순히 알고만 있는 지식은 완전히 습득했다고 보기 어렵다. 단편화된 정보는 마음을 안정시키기 어렵고 스스로 사고하는 과정을 멈추게 만들고 사고하는 과정이 멈추면 시야가 좁아지고 사유의 성장이 멈추기 때문이다. 단편화된 정보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일종의 재난이나 다름없다. 사고해야 내가 읽은 내용이 진정한 내 지식이 된다. 아인슈타인은 학습이란 사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동안 중국 지식 공유 플랫폼 즈후를 뜨겁게 달궜던 질문이 있다.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지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이것이었다. 가는 길이 다르면 서로 어울릴 수 없어요. 한쪽이 지쳐간다면 올바른 관계가 아니죠. 헤어지고 각자 좋아하는 삶을 사세요. 좋은 관계는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나눠도 지치지 않고 서로 마음이 편안하다. 반면 관계 유지가 힘겹게만 느껴진다면 그건 분명 잘못된 관계다. 일본 작가 야마시타 히데코는 자신의 저서 버리는 즐거움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삶을 더 즐겁게 만들고 싶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불필요하고 부적합하며 불편한 것들을 걸러내는 것이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은 복잡한 것은 단순하게, 남는 것은 버리는 과정의 반복이다. 뉴욕 대학의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교수는 세상에는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한 부류는 이기려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논쟁에서 이기려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다. 이기려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일시적인 눈앞의 승패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반면 논쟁에서 이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꼬투리 잡아서라도 무조건 이기기만을 바란다.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밖을 바라보는 사람은 꿈을 꾸고 안을 살피는 사람은 깨어있다라고 말했다. 깊은 물이 고요하듯 사람이 깊으면 말이 없는 법이다. 다른 사람들과 말로 논쟁하지 않고 조용히 정진하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일 것이다. 한 사람이 얼마나 강인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화낼 줄 알아도 함부로 화내지 않고 감정이 있지만 감정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다. 순간의 화를 참으면 100일 동안 근심을 면할 수 있다. 언제라도 욱하는 감정에 휘둘려선 안 되고 화를 통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 대부분은 신경 쓰지 않는 법을 더 잘 알고 있다. 순자는 자신을 아는 자는 남을 원망하지 않고 운명을 아는 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으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자는 가난하고 하늘을 원망하는 자는 뜻이 없다 라고 했다. 세상은 불공평하고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고충이 있으며 삶의 여정에서 누구나 어려움을 경험한다. 그렇지만 실패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원망 속에 빠져들고 현명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아가려 한다. 당신도 원망하는 대신 태도를 바꾸는 현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살다 보면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나 나를 눈에 거슬려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들과 논쟁을 벌이면 패자만 있을 뿐 아무도 승자가 되지 못한다. 프랑스 재무상 니콜라 푸케는 국왕 루이 14세의 환심을 사려고 정성스럽게 연회를 준비했다. 자신의 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과시하고자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와 귀족들을 초대하고 극작가 몰리에르에게 연회를 위한 신작을 의뢰했다. 연회장에 사용된 장식과 가구 배치는 물론 요리까지 직접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그러나 이튿날 루이 14세는 국부 횡령죄로 그를 감옥에 가두고 평생 석방하지 않았다. 푸케는 그제야 자신이 과시했던 모든 것이 국왕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루이 14세는 자기보다 빛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 성격이었는데 푸케의 과시욕이 화를 불러온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만족을 모른다. 과시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열등감에 차 있고 수수하고 겸손할수록 내면이 강한 사람인 경우가 많다. 과시하는 사람은 시기를 사고 겸손한 사람은 인기를 얻는다. 친밀한 관계 전문가 크리스토퍼 멍은 사실 모든 일에는 좋고 나쁨의 구분이 없다. 다만 슬픔을 느낄 때는 슬픈 감정을 바탕으로 마주한 일을 해석하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이 사건이 발생하면 감정이 뒤따라 생긴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감정과 기분이 일보다 앞서 나타난다라고 했다. 사람의 모든 감정과 기분은 몸속에 각인되어 있고 사건은 도화선처럼 깊이 묻혀있던 감정과 기분을 폭발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몸속에 남은 감정이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일상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칼 구스타프 융이 우리 눈에 보이는 외부 세계의 모든 것은 자기 내면이 반영된 세계라고 말한 것처럼 사람의 감정을 유발하는 유일한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평생 자기 가치감을 추구하고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자기 가치감을 충족하고 중요성을 확인하는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커다란 갈망 때문이다. 심리학자 제인 넬슨.
공감 능력이 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타인의 감정 변화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정해준다. 하지만 적당한 공감 능력은 상대방과의 거리를 좁혀주지만 과도한 공감 능력은 자신을 다치게 하거나 감정 소모를 유발할 수 있다. 타인에게 공감하는 동시에 자신을 소모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관계의 윤활제 역할을 하는 공감은 감정적으로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과도한 공감은 신체적으로도 에너지가 소모된다. 미국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공감은 대뇌의 감정 반응을 조절하는 편도체를 자극하는데 감정 반응이 커지면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우리 몸은 균형 유지를 위해 다른 물질을 분비해서 이를 억제한다. 이런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면역 체계가 손상되어 만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감퇴한다. 평온한 감정 상태와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과도한 공감으로 인한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감의 기준을 확정해야 한다. 높은 공감 능력은 민감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민감함이란 상대방의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뜻이다. 민감함을 유지하는 동시에 둔감함도 가져야만 한다. 북송시대의 대문호 범중엄은 물질의 기뻐 말고 자신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말했다. 하루는 의사인 친구에게 전해줄 게 있어 그녀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아갔다. 진료실에는 2명의 환자가 대기하고 있었다. 첫 번째 환자는 검사 결과가 좋아 크게 기뻐하며 고마움을 표하고 나갔지만 두 번째 환자는 안타깝게도 병증이 심해 입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환자는 큰 충격에 휩싸여 대성통곡을 했고 친구는 그런 환자를 다독여 주었다. 친구 말에 따르면 의사들은 여러 환자를 만나기 때문에 나쁜 감정을 빨리 털어버리지 못하면 환자들의 기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치료에도 좋을 게 없다고 한다. 친구는 긍정적인 감정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감정도 타인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라며 감정을 손님처럼 대하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신만의 비결이라고 답했다. 좋아하는 손님과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싫어하는 손님에게는 무관심하게 대하는 방법으로 매일 좋은 기분을 유지해야만 올바른 업무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였다. 감정을 손님으로 대하다니 굉장히 철학적인 방법이었다. 감정이란 미리 연락 없이 찾아온 손님처럼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 그러니 좋아하는 손님과는 대화를 나누고 싫어하는 손님은 냉담하게 대해도 괜찮은 것이다. 친구는 좋아하는 손님이든 싫어하는 손님이든 둘 다 오래 머물게 두지 말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바로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귀뜸해 주었다. 미국 기업가 일론 머스크는 나는 이제 다른 사람과 논쟁하지 않아요. 다들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전 이제 누군가가 2 더하기 2가 10이라고 하면 정확해요. 정말 대단하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했다. 갈등이 있어도 화내지 않고 승패와 시비를 가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큰 지혜가 아닐까. 장자는 대변불변이라 하여 변론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변론이라고 했다. 언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입장만 고수하게 만들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과 충돌이 생긴다. 장자 추수편에 이런 구절이 있다. 우물난 개구리에게 바다를 알려줄 수 없는 이유는 좁은 공간 때문이고 여름 벌레에게 얼음을 알려줄 수 없는 이유는
제한된 시간 때문이고 마음이 굽은 선비에게 도를 알려줄 수 없는 이유는 편협한 도리 때문이다. 도덕경에는 오직 논쟁하지 않기에 천하에 그와 논쟁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구절이 있다. 비논쟁적인 자세를 취하면 아무도 논쟁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말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 애쓰지 않는다. 약자는 무리를 이루고 강자는 고독을 즐긴다. 무라타 사야카 작가의 편의점 인간 속 주인공 후루쿠라 게이코는 어릴 적부터 별종 취급을 받았다. 차갑고 직설적인 성격 탓에 친구들은 그녀를 고지식하고 진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부모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하고 모든 면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다른 사람들의 말투를 따라하고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쓰는 것과 똑같은 브랜드의 물건을 일부러 구매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비위를 맞추고 환심을 사려고 노력해도 사람들은 시큰둥했고 그녀는 점점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편의점에서는 규칙에 따라 할 일만 잘하면 그뿐 타인의 감정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것이 천직이라 느낀 그녀는 편의점 일을 무려 18년이나 계속했다. 남에게 무조건 맞추기만 하는 삶에선 자기 존재감이 흐려지고 만다. 자기 본분에 집중하고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외부 세계의 혼란스러움을 차단하고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질 수 있다. 작가 션스 씨는 외로움은 탁월함의 지표이자 고귀한 품격이다 라고 말했다.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맹목적으로 무리에 휩쓸려 들어가는 대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긴다. 어리석은 사람은 밖에서 원인을 찾고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되돌아본다. 이탈리아 화가 니콜라 사모리의 인물화에는 그만의 특별한 표현법이 담겨 있다. 바로 한쪽 눈만 그리는 것이다. 누군가가 이유를 묻자 사모리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사람들이 한쪽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나머지 한쪽 눈으로는 자신을 들여다보길 바랐어요. 맹자는 행하였으나 어둠이 없다면 오히려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제가 생겨도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자아성찰을 통해 자기 안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마음에 갇히지 말고 감정에 흐려지지 말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거를 그리워하지 말라. 이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며 용감하게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 한다는 의미다. 작가 위화는 사람들은 똑같은 드라마의 결말을 수백 수천 번 반복 재생한다. 드라마는 진작 끝났지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상영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 사람들이 감정 소모를 하는 이유가 내면의 드라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 이미 끝난 일을 내려놓지 못하고 속으로 끊임없이 되뇌는 행동은 자신을 소모하게 만든다. 세상에는 생각만으로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인생의 길은 스스로 걸어봐야만 알 수 있다. 프랑스 작가 로맹 롤랑이 인생의 길 위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앞만 보고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인생이란 비우고 내려놓고 떠나는 과정의 연속이다. 약한 사람은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지도 치욕을 떨쳐내지도 못해
과거를 끌어안고 산다. 약자만이 과거에 얽매일 뿐 강자는 언제나 시선을 앞으로 둔다. 약한 사람은 뒤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에 익숙하지만 강한 사람은 앞을 보며 자신을 한층 강하게 만드는 데 집중한다. 얽매이지 않고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강자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소설 생사 피로에 세상 걱정도 결국은 책처럼 한 장씩 다 넘어가기 마련이다 라는 표현이 있다. 오래된 역사의 페이지를 뒤적이는 건 자제하고 다음 장을 기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찬란했든 쇠미했든 과거는 이미 완료된 챕터다.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결말을 맞을지는 지금 이야기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인생의 책장을 넘길 줄 모르면 사람은 과거의 소용돌이에 갇힌 채 끊임없이 자신을 소모하게 된다. 작가 리뉘탕은 이렇게 말했다. 삶의 지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조금씩 치우고 비워내어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는 데에 있다. 삶이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인생의 취사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무엇이 제일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가? 무엇을 지우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작가 산마오는 나는 진지한 삶보다 단순한 삶을 추구한다 라고 말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피곤하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다. 항상 다른 사람부터 생각하고 그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상대에게 양보하다 보면 힘들어지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이다. 삶이 즐겁지 않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지나치게 남을 신경 쓰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면 그들은 그만큼 더 깊숙이 들어오고 당신이 용서할수록 그들은 당신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여긴다.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이 타인도 잘 돌봐줄 수 있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의 여유도 가질 수 있다. 열의 아홉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다. 많은 것을 잊지 못하면 인생은 계속될 수 없다라는 프랑스 작가 오노레 드 발자크의 말도 이와 같은 이치다. 삶이 계속되려면 과거를 내려놓아야 한다. 어떤 일을 잊어야만 더 유의미한 일을 할 수 있고 누군가를 잊어야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 사랑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어쩌면 망각은 인생의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인생은 언제나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준비되었는지는 상관없이 앞으로 나가라고 등을 떠민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만의 질서를 확립하고 외부의 혼란을 방지하는 인생의 벽을 세워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적기에 간섭하지 않으면 질서 정연했던 사물이 무질서하게 변하고 결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개념이다. 적기에 자신을 시대에 적합한 모습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삶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시대에 맞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노자가 규칙이 없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삶의 규칙을 유지해야 자유로운 인생이 펼쳐진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가며 무의미한 일을 해야 한다면 그 어울림은 가짜 어울림이다. 가짜 어울림은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 자신을 억누르거나 힘들게 만들면서도 그들에게 맞춰주는 행위다. 이런 방식이 오래되면 우리는 서서히
진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함부로 친구를 사귀느니 종일 책을 읽는 게 낫다.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향상시키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시끌벅적함으로 공허함을 채우려 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혼자만의 시간 속에 자신을 만들어간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다. 말은 느리게 하되 행동은 민첩해야 한다. 독일 철학자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우리 모두는 자신이 개척한 길을 따라야 하며 소문에 놀라거나 타인의 생각에 억압받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했다. 자신의 내면을 지키는 것이 곧 순수한 자아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타인의 생각대로 사는 삶이나 타인을 따라 사는 삶은 자기 인생에 대한 최악의 신뢰다. 우리는 모두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유일무이한 자신으로 살아야만 한다. 조금 용감해져도 괜찮다. 자신을 가두는 감옥을 과감히 부수고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깨트리자. 생각이 많으면 에너지와 동기가 사라져 행동으로 옮기기에 점점 두려워진다. 명나라 말기 홍자성이 작성한 책은담에 밖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을 지키라 라는 구절이 있다. 타인의 생각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주관해야 한다. 내면에서 갈망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분투해야 당신이 원하는 세계에 다다를 수 있다. 복잡한 인생의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건 오직 빼기다. 빼기 사유를 언급하자면 스티브 잡스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남긴 명언 Less is more가 지금까지도 세계인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잡스는 엄격한 채식주의자로 종종 오랜 기간 한두 가지의 음식만을 섭취했다. 그의 딸 리사는 그의 식습관에 대해 아버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는 걸 알고 있다. 바로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된다는 물극필반의 법칙이다. 그는 부족함이 곧 풍요로움이고 자유로워야 즐거움이 생긴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다 라고 평했다. 사람들 대부분은 많이 가져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행복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았는가에 달려있다. 당신의 삶에 너무 많은 사람을 초대할 필요는 없다.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신의 삶은 혼란스러워질 뿐이다. 빼기의 본질은 선택에 있다. 회식을 선택하면 진심을 나눌 기회가 사라지고 술친구를 선택하면 인생의 지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응대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깊이 사귈 만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는 것이 인생에서는 훨씬 중요하다. 핸드폰 연락처에서 자주 연락하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라는 사회적 실험을 진행한 필름을 본 적이 있다. 감독은 우선 핸드폰에 1000명 이상의 연락처가 저장된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적 없거나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락하는 사람들을 모두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목록을 삭제한 결과 실험자들은 통화 기록에 겨우 2~3명의 이름만 남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심리학 이론 중에 대인관계에 관한 뇌의 용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관계는 최대 148명까지 맺을 수 있고 그중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론이 있다. 친구를 많이 사귄다고 반드시 길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인맥 쌓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들은 나에게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법을 알기 때문이다. 링컨 대통령은 무언가를 하려고 결심한 사람은 쓸데없는 논쟁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남겼다. 살다 보면 막무가내 논리를 펼치거나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을 피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논쟁하느라 얼굴을 붉히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논쟁을 피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편이 낫다. 데일 카네기가 친구의 연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다. 한 귀빈이 성경에 나온 구절이라며 확신에 찬 태도로 한마디를 던졌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카네기는 그 구절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시정해 주었다. 귀빈은 체면이 깎였다는 생각에 부끄럽고 화가 난 상태로 카네기와 계속해서 논쟁을 벌였다. 결국 카네기가 옆에 있던 친구에게 고개를 돌려 출처를 물었다. 친구는 그 구절은 성경에 나온 게 맞네 라고 답했다. 연회가 끝난 직후 카네기가 친구에게 볼멘 소리를 냈다. 분명 그자가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왜 내가 틀렸다고 그랬는가? 친구가 차분하게 답했다. 우선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을 난처하게 했으니 그건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은 모든 사람이 자네처럼 박학다식하진 않기 때문이었다네. 카네기는 그제야 큰 깨달음을 얻고 논쟁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다투지 않는 것이 자비이고 논쟁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성인이 되는 길은 논쟁하지 않는 데 있다. 큰 물고기는 깊이 잠수하고 작은 물고기는 수면 가까이에 있다. 말을 삼가며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아야 자신의 생활에 집중할 수 있다. 스티브 잡스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매몰되어 자기 내면의 목소리와 생각 그리고 직관을 놓치게 되는 상황을 경계하라라고 강조했다. 인생은 자기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타인은 그 누구라도 결국 삶을 스쳐 지나가는 손님일 뿐 내 인생의 조타수는 나 하나뿐이다. 자기 비판보다 더 강한 비판은 없고 본인 외에 자신에게 더 엄격할 수 있는 판사도 없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오롯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신에게 충실하라. 영국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것이다. 타인의 시선 속에 사는 대신 자기 내면에 주목하고 자신이 처음에 바라던 목표와 뜻을 지켜야 더 깊은 인생을 살 수 있다. 영국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기적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순자에 화가 나도 지나치게 처벌하면 안 되고 기뻐도 지나치게 칭찬해선 안 된다라는 구절이 있다. 소양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더 잘 통제하고 자신의 감정을 더 많이 책임지며 감정에 담긴 인격과 성숙함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고 있어서 언제나 침착함을 유지하고 기쁨과 분노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당신이 옳다면 화낼 필요가 없고 당신이 틀렸다면 화낼 자격이 없다. 인생이라는 시합장에서 승부를 결정지을 궁극적인 요소는 감정 조절 능력이다. 안정된 감정은 평생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야생마 엔딩이라는 유명한 심리학 이론을 기억하는가?
흡혈박쥐는 야생마의 피를 흡입한다. 사실 흡입하는 피의 양은 야생마를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많지 않다. 그런데도 야생마는 공격을 받으면 박쥐를 떼어내려 미쳐 날뛰고 분노의 발버둥을 치다가 기진맥진해서 죽고 만다. 번잡한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기분 나쁜 순간이 찾아온다. 때론 감정을 조절하기가 불가능한 순간도 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번뇌는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방식에서 비롯하므로 외부 사물을 다르게 인식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뛰어난 사람들도 감정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작가 마샬은 정말 참혹한 생활을 하고 싶다면 자신과 남을 비교하라 라고 말했다. 비교란 출발점만 있고 도착점은 없는 트랙과 같아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 트랙에서 절대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 타인의 즐거움을 나와 비교하면 괴로움만 더해질 뿐이다. 증광현문에 비옥한 밭이 천척이 있어도 사람은 하루에 3끼를 먹고 넓은 집 만채가 있어도 누울 자리는 3척이면 족하다 라는 구절이 있다. 중어권 작가 루아프는 스위스에서 10년 넘게 거주하며 북유럽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기록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북유럽 사람들의 생활 습관은 아주 간결하며 표면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는 경우가 극히 적다. 어느 날 루아프가 한 노부인의 집에 초대받았다. 그녀의 거실에 들어선 루아프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모난 테이블 하나와 나무 의자 2개, 수납장 외에 다른 물건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노부인은 단출하지만 전부 몇십 년간 써온 것들이라 추억이 담긴 가구들이라고 소개했다. 간결함이 생활 방식이라면 수수함은 삶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최고의 생활은 간소한 생활이다. 차 한 잔, 탁자 하나, 한적한 곳에서 누리는 여유로운 시간과 잡념 없는 마음이면 충분하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욕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자신의 탐욕에서 비롯한다. 맹자의 마음을 기르기에 욕심을 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라는 구절이 있다. 내면의 풍요는 외부 물질의 증가가 아닌 욕망의 감소에서 비롯한다. 수수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혼잡함과 시끄러움을 멀리하고 작지만 빛나는 것에 시선을 두어라. 노자의 도덕경에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롭고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명철하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강인하다 라는 말이 있다. 믿음은 마음에서 생기고 상황은 마음에서 만들어지며 운명은 마음으로 바꾸고 모든 일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모두 자기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 인생을 사는 동안 맑은 정신을 계속 유지하는 능력은 필수다.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명철한 사람이 되어야 자신을 이기는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라며 자아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는 운명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이다. 서양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엎질러진 우유 때문에 울지 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수습 불가능한 일을 한두 번 또는 더 많이 겪을 때가 있다. 그때마다 후회만 하면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더 많은 기회를 잃게 된다. 누군가는 인생을 연극으로 비유한다. 즐거운 장면과 비극적인 장면이 교차하며 빚어지는 기복들이 연극을 더 풍성하고 다채롭게 꾸며주는 것이 인생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슬픔과 자책에 젖어 있기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후회와 원망이 없도록 현재에 집중하면 고민은 저절로 멀어질 것이다. 인생 최대의 비극은 과거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현재에 머무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과거와 이별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줄 안다. 상하이 사교계의 명사로 알려진 옌 여우이는 11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생전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런데도 자신의 과거에 한 번도 얽매이지 않고 언제나 양지를 향해 나아갔다. 한 번은 그녀의 집에 강도가 들어 수많은 보석을 훔쳐갔다. 그녀는 슬퍼하기보다 많은 걸 잃지 않았다는 사실에 오히려 감사했다. 노 부인이 된 옌 여우인은 의치를 끼웠다. 외출하려고 택시를 탄 어느 날 택시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그녀의 의치가 빠지고 말았다. 옆에 있던 딸이 당황하여 허둥거리고 있을 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다. 괜찮아. 안 그래도 잘 빠지던 거였어. 아무래도 다시 내 입으로 들어가기가 싫은가 보다. 훗날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장수 비결을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지나간 일에 마음 쓰지 말고 언제나 앞을 보세요. 과거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에 집착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법을 배우면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어제의 모든 일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책장을 넘겨 멀리 보아야 더 평탄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책장을 앞으로 넘기듯 인생도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세상이 어지럽고 수많은 고뇌가 생긴 이유는 세 가지다.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열린 사고를 못하며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십종죄. 인생이란 부단한 빼기의 과정이다. 어울리지 않는 배우자도 말이 통하지 않는 친구도 부정적인 감정도 다 덜어내고 인생을 단순하고 순수하게 만들어야 자신을 위한 더 많은 공간과 시간을 만들 수 있다. 중년에 접어들면 과감하게 이별을 시도하고 주변 관계를 정리하며 불필요한 일과 사람을 차단함으로써 적기에 인생의 삭제 버튼을 누를 줄 알아야 과도한 고민이나 망설임 없이 자신이 원하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현실 속 우리는 초라함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거나 무시와 냉대 속에 욕을 먹고 억눌림을 당할 때가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압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도 여기서 멈추고 만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지지부진한 순간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때도 있고 견디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고통의 시간이 끝나면 중요한 건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용기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드라마 바람이 머무는 곳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새가 남쪽으로 날아가 추운 겨울을 나듯이 사람도 피곤하고 추우면 따뜻한 곳에서 행복의 힘, 즐거움의 힘, 아름다움의 힘 또는 재출발을 할 수 있는 힘을 찾아야 해. 운명은 인생의 장난을 칠지언정 과거가 미래를 막아서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오히려 운명은 새 삶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준다. 그러니 적절할 때 인생의 재시작 버튼을 누르자.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혼란스럽더라도 인생의 길은 스스로 걸어야 한다. 가끔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가 나오더라도 이 길을 지나야 성장하고 갈림길을 선택해야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 길을 따라 성숙해지다 보면 마침내 이해하게 된다. 관계를 많이 맺는 게 무조건 좋지만은 않고 실수를 저질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용기, 무엇이든 버릴 수 있는 패기와 쟁취하려는 담대함이다.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과 열정을 유지하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을 사는 우리는 맹목적인 타인과의 비교, 다른 사람의 험담, 혹은 선을 넘는 요구 때문에 고민하고 불안감을 느낀다. 우리의 수명이 80세까지라면 인생은 겨우 29,200일밖에 되지 않는다. 당신의 내면을 자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람과 일로 가득 채우면 피곤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관계에 치여 삶이 힘들고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차단력을 높일 때다. 성가신 사람, 괴로운 일, 무의미한 SNS, 쓸모없는 정보를 부디 당신의 세상에서 내보내자. 감정을 소모하는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모든 것을 차단하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